조사서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탈북해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평양경찰서 감찰과에서 근무하던 허정혜 씨가 피의자 조사를 하러 들어갔을 때 그 문장을 봤어요. 2002년이에요. 평양에서 탈북이란 단어 자체가 두말다 못한 시절이에요. 그 시절의 피의자가 조사서에 직접 그 문장을 적었어요. 허정혜 씨가 그 문장을 처음 봤을 때 이해가 안 됐다고 해요. 보통 피의자들이 쓰는 문장이 어떤 거냐면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써도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다 대고 중국에서 사는 게 행복했다고 적었어요. 그것도 소장도 아니고 감찰과 앞에서. 그 여자를 직접 조사하러 내려갔을 때 두 번째 충격이 왔어요. 머리가 노란 거예요. 피부가 너무 좋았어요. 허정혜 씨가 솔직히 말했어요. 같은 여잔데 기가 죽을 정도로 예뻤다고요. 중국에서 몇 년 살면서 그렇게 된 거겠지 싶었대요. 그 조사 과정에서 허정희 씨가 느꼈던 게 있어요. 조사하러 갔는데 오히려 자기가 빠져드는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중국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지고 나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 감정을 솔직히 이야기해줬어요. 평양보안원이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오히려 부러움을 느꼈던 순간, 그게 이 에피소드의 핵심이에요. 허정희 씨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할게요. 평양시 보안서 감찰과 출신이에요. 국방체육단에서 무선 탐색 선수로 군대 생활을 하다가 작은 어머니 할아버지가 보안성 국장이어서 보안서에 입대하게 됐어요. 감찰과가 뭐라는 곳이냐면 피의자를 조사해서 문건을 작성하는 곳이에요. 죄가 가벼우면 교양을 줘서 내보내고 중하면 예심가로 넘겨요. 살리느냐 죽이느냐를 결정하는 단계예요. 북한에서 보안원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허정희 씨가 직접 이야기해줬어요. 보안원은 보란듯이 등쳐먹는다는 말이 있다고 해요. 북한 사회에서 배급 체계가 무너진 이후 사람들이 장마당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기게 돼요. 그게 생존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게 다 불법이에요. 보안원 입장에서는 거리를 다니다 누구든 잡으면 그 사람은 이미 뭔가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돈을 받아내는 구조가 있어요. 허정희 씨도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자기도 장사꾼 단속해서 돈 받은 적이 있다고요? 뇌물도 받았다고요? 그게 평양보안원의 현실이에요. 평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가 뭔지 알아요? 불법 체류예요. 외국인의 불법 체류가 아니에요. 같은 북한 사람인데 지방에서 평양에 올라온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할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게 법이에요. 평양에 들어오려면 통행증이 필요해요. 통행증이 없으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고 통행증이 있어도 한 달 이내로 나가야 해요. 기간을 넘기면 불법 체류자가 돼요. 평양에 사는 사람이 지방 친척을 초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평양에서 승인 번호를 먼저 받아야 해요. 그 승인 번호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걸 받아야 지방에 있는 사람이 기차를 탈 수 있어요. 지하철을 타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에스컬레이터 옆에 보안원이 지켜보고 있어요. 평양 사람들은 에스컬레이터를 그냥 올라가는데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타는 법을 몰라서 어물쩡거려요. 그 순간 바로 잡혀요. 신분증 보자고 해서 통행증 확인하는 거예요. 허정희 씨가 말한 게 기억에 남아요. 경조사가 제일 빨리 나오는 통행증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거나 결혼이 있다고 하면 그나마 빨리 처리가 돼요. 같은 나라 사람인데 서울에서 지방 사람이 올라왔다고 불법 체류자가 되는 구조. 이게 북한이에요. 평양 사람들이 개성을 가려고 해도 통행증이 필요해요. 평양시 시민증으로는 평성, 남포 정도만 갈 수 있어요. 개성은 못 가요. 개성은 대남 접촉 지역이라서 더 엄격하게 관리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북한에서는 이동의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이 알리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강력범죄 이야기도 나왔어요. 평양에도 이른바 저폭두목이 있어요. 한국으로 치면 조직폭력배 두목 같은 존재예요. 이 사람들 뒤에는 보위부가 있어요. 보위부는 보안성과 다른 기관이에요. 보안성이 경찰청이라면 보위부는 국정원에 더 가깝지만 성격은 더 무서워요. 반국가 사범을 색출하고 처벌하는 기관이에요. 저폭 두목이 장마당 상인한테 돈을 받아내는 구조가 있어요. 안 주면 맞아요. 그리고 그 두목 뒤에 보위부가 있으니까 보안원도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워요. 허정예 씨가 처리한 사건이 있어요. 장마당 상인이 돈을 안 갖다 줬어요. 그러자 두목이 그 상인을 목욕탕으로 불렀어요. 목욕탕은 저녁 9시 이후에는 문을 닫는데 두목이니까 열어달라고 해서 들어갔어요. 거기서 그 상인을 폭행했어요. 이틀 후에 간파열로 사망했어요. 살인사건이에요. 수사를 해야 해요. 근데 보위부가 나서서 수사를 막았어요. 결말은 총살이었어요. 결국 그 두목은 총살을 당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보위부와 보안성 사이에 권력 다툼이 있어요.
보위부가 막아서는데도 끝까지 수사해서 처리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평양이 외부에 보여주는 이미지와 실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평양은 북한이 세계에 보여주고 싶은 얼굴이에요. 깔끔한 건물들, 규율 잡힌 사람들, 체계적인 도시. 그게 평양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장마당 상인이 목욕탕에서 맞아 죽고 보위부가 수사를 맡고 보안원이 장사꾼한테 돈을 받아내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것과 속의 차이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경찰 역할을 하는 보안원들이에요.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이 알리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허정희 씨가 탈북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중국에서 회사를 운영했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 사업가 박현준 씨를 만났어요. 거래처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15살이에요. 허정희 씨가 연상이에요. 북한에서 여자가 연상인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법은 아니지만 사실상 금기예요. 연상 여자가 어린 남자를 이용했다는 식으로 흐르고 그 여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허정혜 씨 본인이 경찰로 근무할 때 그런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어요. 28살 여자가 어린 남자와 교제했는데 신고가 들어와서 보안서에서 조사했어요. 결과는 여자가 6개월 단련대에 보내졌어요. 남자는 아무 조치 없이요. 남자가 연상인 경우에는 능력자 소리를 들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체제에서 자라서 그 체제의 경찰로 근무했던 허정혜 씨가 한국에 와서 15살 연하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주변 반응이 두 가지였어요. 부러워하는 사람들과 걱정하는 사람들. 키 크고 잘생겼는데 나이도 어리니까 뭔가 노리는 거 아니냐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박현준 씨가 프로포즈한 방식이 좀 달랐어요. 허정혜 씨가 중국에서 출장을 마치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 자기보다 더 큰 곰인형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보는 공항에서요. 공항에서 그 장면을 보고 허정희 씨가 어땠냐면 준비가 안 된 상태라서 얼어버렸다고 해요. 근데 고마웠다고요. 나이 차이도 있고 북한 출신이라는 것도 있고 주변 반응이 어떨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해줬다는 게 부모님 반응도 있었어요. 아버지는 네가 책임지고 후회 안 할 자신이 있으면 해 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도 결국 두 사람이 결정하게 해줬어요. 한국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두 사람이 결정하면 결혼할 수 있어요. 북한에서는 이 조합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연상 여자에 대한 시선도 있고 탈북 경험도 있고 경력도 있고 그게 한국에서는 아무 장애가 안 됐어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이 알리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결혼 초에 에피소드가 있어요. 허정혜 씨가 보안원 출신이잖아요. 조사하고 캐물었던 사람이에요. 박현준 씨가 외출하고 늦게 들어오면 허정혜 씨가 물어봐요. 몇 시에 어디 갔고 누구 만났고 뭐 했고 굉장히 구체적으로요. 박현준 씨가 처음엔 그냥 대답했대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조사처럼 느껴졌다고 했어요. 나 지금 보안소에 불려온 거야? 허정혜 씨가 그 말 듣고 멈칫했대요. 자기도 모르게 직업 습관이 나온 거잖아요. 누군가를 의심하는 방식, 캐묻는 방식,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 그게 20년 가까이 몸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의식적으로 바꾸려고 했다고 해요. 북한에서 배운 방식이 한국에서는 다르게 익힌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다고요. 그리고 군대 이야기도 나왔어요. 박현준 씨가 군대 다녀왔는데 수건 접는 걸 봤어요. 군대에서 수건은 각 잡아서 접어야 해요. 딱 맞게요. 박현준 씨가 수건을 그렇게 접어놨는데 허정혜 씨가 보고 이거 왜 이렇게 접어놨어요? 했대요. 박현준 씨가 군대식으로 했다고 하니까 허정혜 씨가 잠깐 생각하다가 자기 방식으로 다시 접어놨대요. 더 딱딱하게요. 그때 박현준 씨가 본인보다 아내가 더 군대 같다고 느꼈다고 했어요. 북한 보안원은 어떤 면에서는 군인보다 더 엄격한 규율을 갖고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건 정리부터 보고서 양식까지. 허정희 씨가 그 환경에서 20년 가까이 일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몸 자체가 그 시스템에 맞춰진 거예요. 한국에서 그 두 사람이 같이 사는 집에서 수건 접는 방식이 충돌했다는 게 작은 에피소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체제에서 형성된 두 사람의 문화가 충돌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이 알리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허정희 씨가 탈북을 결심한 이유 중 하나가 이미 언급된 그 조사였어요. 탈북해서 중국에 가겠다, 한국에 가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처음 하는 일이 있어요. 보안소에 잡혀서 조사를 받아요. 조사서 첫 줄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탈북해서 가장 좋았던 게 뭡니까?
2002년에 허정혜 씨가 그 조사서를 작성하면서 답을 봤을 때 한 여성이 썼어요. 탈북해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대상은 강제 북송된 사람이에요. 중국에서 잡혀서 끌려온 사람이에요. 앞으로 처벌을 받을 사람이에요. 그 처지에서 탈북해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라고 쓴 거예요. 허정혜 씨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보안원으로서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한 사람으로서도 충격이었어요. 그 여자가 왜 행복했는지, 중국에서 뭘 봤는지, 뭘 경험했는지, 그걸 따라가다 보면 결국 본인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해요. 그게 2002년이었어요. 허정혜 씨가 탈북한 건 그로부터 몇 년 후예요. 조사서 한 줄이 방향을 바꿨다고요. 평양보안원이 조사서를 작성하다가 방향을 틀었어요. 경찰이 피의자 진술서에서 탈출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이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북한이 탈북자를 잡아서 신문하고 그 신문 과정에서 다른 보안원이 탈북을 결심하는 계기가 생겼어요. 잡으러 가서 오히려 본인이 영향을 받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시스템이 통제를 강화하려고 만든 메커니즘이 그 메커니즘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역방향으로 작동한 거예요. 허정혜 씨가 그 조사서를 본 걸 북한 당국은 알지 못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이 알리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국에 와서 허정혜 씨가 보안원 경험이 생각보다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보안원은 사람 읽는 훈련이 돼 있어요. 진술에서 거짓말이 어디 있는지, 태도에서 무엇이 숨겨진 건지, 직업적으로 그 감각을 계속 쓰다 보니까 몸에 배어 있어요. 한국에서 처음엔 그게 오히려 불편했어요. 지나친 거 아닌가, 의심이 많은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나중엔 거기서 자기 자리를 찾았어요. 탈북자 지원이나 상담 관련된 일을 하면서 탈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심리 상태에 있는지, 어디서 도움이 필요한지를 읽는 능력이 됐어요. 북한에서 만들어진 능력이 한국에서 다른 방향으로 쓰인 거예요. 그리고 허정혜 씨가 탈북자 정착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를 강조했어요. 제도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인간관계가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원에서 나오면 집이 생기고 초기 정착금이 나와요. 제도적으로는 갖춰져 있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서 문 닫으면 혼자예요. 북한에서는 좋든 싫든 단위가 있어요. 인민반이 있고 직장이 있고 연결망이 있어요. 통제를 위한 연결이지만 어쨌든 연결이에요. 그게 끊기면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허정혜 씨가 말한 건 그 공백을 채우는 게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류가 아니라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이세요. 20년 넘게 사람을 가두는 시스템 안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 나와서 한국 사람들에게 연결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아이러니한 건지 아니면 그 경험 때문에 더 정확하게 아는 건지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이 알리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허정희 씨가 평양 지하철 이야기도 했어요. 평양 지하철은 두 구역이 있어요. 지방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구역이 있어요. 보안원이 지하철 안에서 승객 확인을 해요. 통행증을 들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어색하게 들릴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그게 일상이에요. 허정희 씨가 보안원으로 근무할 때 그 단속을 직접 했어요. 평양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만 평양 시민이에요.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 평양에 들어오려면 통행증이 필요해요. 통행증 없이 오면 단속이 돼요. 허정혜 씨가 잡은 사람들 중에는 그냥 친척 보러 올라온 사람도 있었어요. 일 보러 온 사람도 있었어요. 범죄자가 아니라 그냥 이동하려던 사람이에요. 근데 통행증이 없으면 잡혀요. 허정혜 씨가 그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게 업무였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지하철 타면 누구든 탈 수 있어요. 서울 사람이든 부산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통행증 같은 건 없어요. 허정혜 씨가 처음 한국 지하철을 탔을 때 어땠냐면요. 이상하게 개방감이 있었다고 해요. 뭔가 확인받을 준비를 했는데 아무도 안 봤다는 거예요. 작은 자유였지만 실감이 됐던 순간이에요. 그리고 허정혜 씨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평양에서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보안원이라고 생각했는데 탈북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착각이었다고요. 안전해 보이는 것과 실제로 안전한 것이 다르다는 걸 조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가장 늦게 알게 됐다는 게 아이러니하다고 했어요. 조사하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됐고 조사하는 자리에서 떠났어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이 알리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허정혜 씨 이야기에서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보안원은 외부에서 볼 때 권력 있는 직업이에요.
실제로 권한이 있어요. 단속할 수 있고, 조사할 수 있고, 처벌을 권고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권한의 반대편을 허정혜 씨가 말해줬어요. 보안원 본인도 잡힐 수 있어요. 상사가 마음에 안 들면 윗선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어느 날 본인이 조사 대상이 돼요. 허정혜 씨가 직접 겪은 건 아니에요. 근데 동료들 중에 그런 경우를 봤어요. 어제까지 같이 일하던 사람이 어느 날 불려가고 다음에 봤을 때는 아무도 그 사람 이름을 입에 안 올려요. 그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보안원들끼리는 알아요. 그래서 보안원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눈치를 봐야 해요.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해요. 허정혜 씨가 그 직업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안정이었어요. 평양에서 보안원이면 기본은 보장된다는 계산이었어요.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시스템이 만들어준 안전이란 게 시스템이 원할 때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다는 걸요. 허정희 씨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건 단순히 그 조사서 때문이 아니에요. 오래 쌓인 거예요. 통제하는 자가 통제당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들이 조금씩 쌓였어요. 북한 여경이 한국에서 15살 연하 남편이랑 살면서 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그 자체로 이미 체제가 달라진 거예요. 억압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억압을 가장 정확히 기억해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이 알리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가면 허정혜 씨가 한국에서 적응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고 물으니까 말이 잠깐 멈췄어요. 물건도 아니고 언어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것이었다고 했어요. 북한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제한돼 있어요. 어디 살고 어디서 일하고 누구를 만나고 심지어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까지 많은 게 정해져 있어요. 한국에 오니까 아무도 그걸 정해주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게 오히려 무섭다고 했어요. 뭘 선택해도 된다는 게 오히려 방향이 없는 느낌이었다고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선택을 반복하면서 그게 자기 삶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보안원이었던 사람이 자기 삶을 선택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이 알리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이 알리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